최근 국내 연구진이 전립선암 검사할 때 혈액 검사보다 오진을 줄이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검출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전립선암 진단의 임상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전립선암 관련 마이크로 RNA 검출 기술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융합기술연구단 최낙원 단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소변에서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RNA를 이제 검출을 해서 이 전립선암을 진단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말이 좀 어렵거든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짧게 말씀드리면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립선암을 소변으로부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네. 기존에 이 마이크로 RNA가 그 소변 안에 머리카락 두께보다 거의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엑소좀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안에 이제 마이크로 RNA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립선암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서요. 이제 그걸 갖고 정밀도도 높일 수 있고 또 필요 없는 그 혈액 체열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1차적으로 무조건 혈액의 안에 들어있는 PSA라고 하는 그 전립선 특이적인 단백질 항원의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PSA라는 것이 전립선암에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전립선암뿐만 아니고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볼 때 최종적인 확진을 위해서는 그 환자분께서 시술을 받아가지고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 검사를 네. 반드시 해서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이슈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피를 뽑기 위해서는 보건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소변 검사가 훨씬 더 편리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피 검사보다 이게 정밀도가 좀 높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저도 저희 연구 결과상으로만 보면은 정밀도가 오히려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기존 PSA 검사의 경우 한 약 30% 정도의 특이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이보다 한 2배 이상의 68%의 특이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이제 이러한 장점을 보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제일 먼저 기존의 PSA 검사 같은 경우에 PSA 농도 하나만을 보고 전립선암이 의심이 되는지를 판단한다면 저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마이크로 RNA 세트의 농도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이를 진단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게다가 마이크로 RNA 농도를 확인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변 안에 들어있는 엑소좀,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 농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 신호가 매우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를 또한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을 공학적으로 적용해서 보다 수월하게 전립선암 진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건데도 혈액 검사보다 더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밖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PSA랑 저희가 개발한 기술 둘 다 1차적인 검사 방법으로 역시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검사법을 통해 선정한 조직 검사 대상이 100명 중에 70명이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겪어야 했다면은 저희 기술로는 이제 그 검사 대상 집단을 더 정밀하게 선정할 수 있어서 약 32명 정도만이 이제 실제 조직 검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그 전립선암으로 의심이 돼서 PSA 농도가 높아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 1박 2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시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시술은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작은 초음파 기기를 넣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느다란 바늘로 통상적으로 10군데 이상의 조직을 떼어내서 이제 병리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시술 자체는 전문의가 시행하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끝나긴 하지만 1박 2일 동안 입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나 혈뇨, 혈변 같은 것이 2, 3일 동안 더 길게도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검사법 결과를 바탕으로는 이런 조직 생검을 받으셨어야 했던 분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확인했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 대상 집단을 더 정밀하게 선정을 할 수 있어서 오진도 줄이고 뭐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 조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마이크로 RNA 그리고 엑소좀이라는 게 사실 단어부터 좀 어렵고 생소하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엑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내보내는 택배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택배 상자의 크기가 그 머리카락의 두께의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그 아주 작은 상자인데 그 전립선암 정보라고 말씀드린 그 유전자 조각 마이크로 RNA는 그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택배 내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출연하면서 말씀드리듯이 말과 글로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세포들도 서로 끊임없이 그 정보를 교환하거든요. 예. 엑소좀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 교환을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세포 유래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엑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눈물, 혈액, 침 등 다양한 그 체액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택배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유전 물질인 그 DNA와 뭐 당연히 RNA도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제 원래 세포가 내뿜는 그 세포 본연의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현재 전립선암이나 다른 전립선 질환을 검사할 때 그 소변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적어도 전립선암 진단에서는 관련 기술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요. 상용화되거나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검사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도 전립선암의 최종 확진은 조직 검사, 조직 생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차 검사로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혈액 내에 PSA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소변 안에 들어있는 전립선암 특이적인 마커들이 아직은 그 학문적으로 임상의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질환 중에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세균이 많이 늘어났는지 네. 아니면 염증 반응으로 인해 증가되는 백혈구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 전립선이 비대하게 커져가지고 소변을 보실 때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도 역시 소변 검사를 1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1차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니까 하지만 그 이외에도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의료진이 직접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촉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작은 초음파 기기를 넣어서 전립선의 크기나 이상 소견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기술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에 기존 검사 대체법으로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 외에도 다른 여러 질환이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마커들이 확보가 된 그런 다른 조직의 암이라든지 퇴행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데 응용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고 정확도도 높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의학계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 기술을 이제 논문이라든지 이제 그 다른 곳에 소개하신 적이 있나요? 예, 저희가 연구 개발한 성과를 작년에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관련 전문 분야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1ml도 채 안 되는 적은 양의 소변 안에 들어있는 극미량의 엑소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를 여러 세트를 동시에 신호증폭을 통해 검출했다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희 공동 연구할 때 참여로도 해주시고 네. 실제로 환자 샘플을 제공해주신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 계신 강성구 교수님과 심지성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결과를 보시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임상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고무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새 기술이 학술지 발표에도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앞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예,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했을 때에 사용한 환자 샘플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코호트라고 불리는 환자 샘플 수가 훨씬 더 많은 숫자 갖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검증을 통해서 이게 정말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여러 가지 획기적인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게 상용화되면 실제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 기술은 전립선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데 쓰이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는 데 와닿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현대인들의 일이나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립선 암을 포함하는 그 관련 질환을 겪는 남성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앞단에서 조기 진단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진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상용화 된다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필요했던 그런 조직 생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든지 아니면 네. 병원에 내원해서 보건 전문 인력을 통해서 직접 혈액 채취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편의성이 증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전립선암이 국내에서 아주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는 암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개발하신 기술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른 상용화 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학의 달인 키스트 뇌융합기술연구단 최낙원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